역대급 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우리 시장입니다. 어제 오히려 시장은 불확실성 일부 해소 차원에서 악재를 만났지만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3,100 그 이상의 신고가를 다시 한번 뚫어내게 된다면 이제 2021년의 고점인 3,300선까지는 금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증시의 움직임 안에서 오늘 포커스 맞춰볼 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리마켓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재 분위기 괜찮습니다. 반도체 반등,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막판의 시세를 강하게 내며 이수페타시스와 급등 랠리를 보였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프리마켓 시세에서 상승 움직임 이어가고요. 어닝 쇼크에도 자사주 취득 소식에 어느 정도 자사주 소각 소식에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보였던 삼성전자는 오늘장 0.5%의 반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금융주의 랠리 오늘도 펼쳐지면서 KB금융이 2%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2차 전지 분위기 괜찮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반등 좋습니다. 중국 쪽에 판매 괜찮았고 루시드 쪽으로 급등 움직임 나왔는데요. 2차 전지 앨범알까지 올라가면서 투심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력 그리고 원전 쪽에 다시 힘을 받아가면서 어제 기존에 돌아온 주도주의 움직임에 역대급 폭염까지 모멘텀이 더해지며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기존 주도주 중에 하나인 방산도 힘 계속 받아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수주 모멘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의 상승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를 동반하면서 오늘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쪽인데요. 결제 쪽에서 NHN KCP가 17%의 급등 움직임을 또 민생 쿠폰 이후에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쿠콘도 다시금 힘내면서 4%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한화 시스템이 급등하면서 오늘 방산주 쪽으로 어제 기존 주도주에서 조선이 더 강했다면 오늘은 방산 쪽 더 힘 받아가는 모습이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망, 폭염과 관련해서 모멘텀 받고 있는 쪽으로 오늘 제일 일렉트릭이 작은 종목 안에서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힌트 받아가면서 오늘의 포인트로 좁혀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구리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이 구리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까지 뛰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6월까지도 분위기 괜찮았었거든요.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곧 9월에 구리 관세가 발표가 될 텐데 그 전까지 8월에 고점을 찍고 오히려 관세 부과된 이후에는 구리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드디어 현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행정명령에 서명한 건 아니지만 확인이 됐던 건 트럼프의 입이었습니다. 구리 가격 50%로 설정할 예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품목관세가 나오지 않은 반도체, 의약품 포함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는 품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상호관세에 적용되는 품목이랑은 다르게 개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반도체도 곧 발표할 거고 의약품은 200%, 구리는 50% 설정 예정. 골드만삭스의 전망대로 흘러가면서 발표 직후에 선물 가격 분봉을 보시면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6달러 근처까지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연간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1990년 이후로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5달러를 넘어선 상황. 여기서 단기적으로 그럼 구리 가격은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골드만삭스 전망처럼 고점을 찍고 다시금 하반기에 더 주춤하면서 조정을 받게 되면 정말 단기 모멘텀으로 한번 봐야 할까요? 그래서 종목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구리 가격 민감도가 매우 높은 종목들입니다. 과거에 통계적으로 원자재 랠리가 나올 때 들썩였던 쪽인데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닥터 코퍼라 해서 경기가 살아날 때 시클리컬과 가장 민감한 접점을 보이면서 상승하는 원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관세 이슈에 더 부각이 되면서 수급적으로 몰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풍산, LS, 이구산업.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워낙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풍산은 방산 모멘텀 저평가 할인에서 조금 더 부각받으면서 올라오는 종목이죠. 전선주, 전력주까지 아마 확산이 될 텐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시세 나오는 쪽 잠깐 볼까요? 풍산은 프리마켓 넥스트레이드에 포함이 안 돼서 지주사인 홀딩스가 급등 움직임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시가 부근에서 급등 움직임 나오면서 지금 현재도 10%가량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LS 같은 경우에도 LS 전선 자회사를 갖고 있어서 모회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LS 마린솔루션은 해적 케이블 사업 워낙 비중이 높은 쪽인데요. 주요 원재료가 구리여서 여기에 또 영향을 받아가면서 가격 전가 기대감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구 산업은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호가에서 예상책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 보셨던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풍산과의 이 종목 고민이 좀 됩니다. 지금 구리 가격 상승 움직임에 조금 더 베팅을 하게 된다면 업사이드는 얼마나, 종목은 어떻게 추릴 것인가. 그래서 갖고 와본 풍산과 풍산홀딩스인데요. 지금 시장의 어떤 트렌드 안에서도 고민이 반영될 것 같아서 지주사와 모회사와 자회사를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요, YTD 144%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6월까지만 하더라도 방산주 안에서 그저 그런 시세를 나타냈었거든요. 그런데 방산주들이 고점 랠리를 기록하고 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조금은 신고가에서 쉬어갈 때 저평가 메리트로 경쟁사 대비 너무 못 갔어 라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바로 풍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할인 폭이 급등을 통해서 좀 축소된 상황이고요. 144%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현대차증권은 14만 3천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 아직은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고요. 당장 2분기 성적표에서도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전기동 부문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 매출액도 전년 대비 60% 증가하면서 이미 당겨오면서 올라갔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방산에 대한 기대치를 더 반영할 자리가 남아있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그럼 모회사는요? 사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 항상 모회사가 저평가 영역에 있는 이유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쪽은 잘하더라도 어떤 자식이 잘 못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좀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할인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로 풍산은 잘하고 있지만 지금 2차 전지 시황에 민감한 풍산 DAK라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아직은 캐즘 때문에 실적이 좋지 못하고요. 하반기에도 살아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이 견인하겠지만 깎아먹을 가능성도 있어서 실적 매력도는 보수적. 다만 지금 시장에서 바람 불고 있는 바로 자사주 취득 소각 의무화, 여기에서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이 재고 노력이 시장에서는 큰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상반기에 1차적으로 15만 주의 자사주 취득을 이뤄냈고요. 2차 취득 15만 주가 7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당 성향 작년 기준으로 24%였기 때문에 지금 정책 모멘텀을 꾸준히 받아갈 수 있는 자리. 다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잠깐 차트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TP가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할 텐데 4만 5천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4만 8천 원까지 도달이 되면서 이제 5만 원 그 너머를 봐야 할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건 정책 스텝이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도 바람 불고 있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취득 소각의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한다면 분명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책을 고민해서 그럼 다시금 모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자회사 조금은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이미 많이 올라왔던 자회사이기 때문에 선택은 또 모회사로 가게 될지 이 고민 잠시 후에 녹여드릴게요. 네, 다음은요. 폭염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정말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체감이 아니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통계 이래 정말 더운 게 맞았습니다. 수도권 지금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정말 가장 더웠던 7월의 첫 일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숨이 턱턱 막혀서 정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건강관리를 잘 하고 이렇게 MTN 보시면서 전력주를 모아간다면 더위는 피하고 수익은 낼 수 있는 또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전력 수요 자체가 위험 단계는 아니라고 해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긴 한데 지금 최대 전력 수요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까지도 이 더위가 누그러지지 않게 된다면 전력주 역시 단기적으로 모멘텀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계절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폭염 관련한 전력주들 모아봤습니다. 7월 등락이에요. 보시면 다시 기회 오나 싶은 마이너스의 등락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의 움직임을 본다면 상반기까지는 랠리를 보였던 변압기 아시죠? 효성중공업이 상반기에 새로운 주도주로 등극을 하면서 강한 상승 랠리를 보였고요. 세 자릿수의 상승 움직임을 탔거든요. 그런데 6월에 잠깐 쉬는가 했다가 효성중공업은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에도 역시나 7%의 지금 월간 상승을 기록합니다. 다만 고점에서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재룡전기 그리고 원전주까지 같이 봤을 때 지난주까지 이번 주 초까지 봤을 때 대다수의 주도주들이 딱 고점에서 20%의 조정을 받고 기가 막힌 반등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전력주들도 단기적인 기술적 부담은 제거되고 다시 오를 수 있는 자리인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잠깐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금 변압기 쪽에서는 효성중공업이 0.4%가량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7월에도 안 흔들렸던 주도주, 대장주이고요. 7%의 월간 상승을 보이고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룸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덜간 쪽으로 지금 기회를 볼까 한다면 또 LS일렉트릭이 고점 대비 한 10%가량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지도 고민 깊어집니다. 같이 체크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움직임 체크해보면서 자리 옮겨서 그럼 종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아직 시작까지 좀 남아있거든요. 두 분과 여유 있게 오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 연고점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분께 질문 드려보죠. 김태성 ISF 본부장, 이지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만큼이나 뜨겁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일단 간밤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불이잖아요. 미국장만 놓고 보면 관세 내성 생겼구나.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뭔가 탑다운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시장은 일단 괜찮고 여기에서 개별적인 이슈로 집중해도 되는 장인가? 이거부터 질문 드려볼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넥스트 거래소에서 벌써 구리 관련주들이 움직이곤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간밤 미증시에서 구리 관련주들이 그럼 굉장히 강했느냐라고 보면 구리 선물 가격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구리 관련주들은 오르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혹은 오히려 상승을 했다가 음봉전환한 구리 관련주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흐름들이 우리나라 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저도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 기존의 주도주인 뭐 풍산이라든지 입구산업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키스톤이라고 하는 기업도 구리 관련주로 지금 엮이면서 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아서 저는 오늘 구리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 최근 위치가 높은 쪽보단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신다면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한 쪽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결국 지금 가장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관세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는 있고 그 흔들림에 따라 해치 전략으로 구리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높은데 이 또한 미국 증시를 감안을 하면 뭐 대장주야 풍산, 이구산업이 가장 좋죠. 그런데 위치적으로 좀 불안하기 때문에 키스톤과 같은 기업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하게 주셨는데 키스트론 지켜봅니다. 그런데 오늘 관심주는 또 정통적으로 강한 클래식한 종목을 주셨어요. 네. 원래 전선주 좀 좋아하셨는데요. 대한전선 구리까지 반영하게 되면 추세적으로는 정말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그리고 이제 간밤에 미증시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요소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신재생에 대한 감세안법이 좀 통과가 되었을 때 풍력과 태양광은 이제 세금 혜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태양광 종목군들 중에 뭐 퍼스트솔라라든지 썰런 같은 기업들은 주가의 폭이 굉장히 좀 크게 조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종합 포털 에너지사들, 대표적으로 GE 버노바라든지 컨설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그들이 왜 잘 버텼는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IRA 세금 혜택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버텼는가라고 고민을 해보면 공통점이 다 송배전, 전력 케이블을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가지고 나서 보게 되면 결국 전선주들은 제가 좋다고 여러 번 지금 강조를 드려왔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대한전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도 괜찮고 손절 라인 14,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올해 6월 달에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6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지금 송배전 인프라 관련주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대한전선도 역사적 신고가는 조금 어렵더라도 저는 충분히 신고가 랠리는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 얘기로 구리가 올랐지만 장중 탄력을 봤을 때 아주 강하게 끌고 가기는 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키스트론을 주신 거고요. 오늘의 관심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전력망 이 내러티브는 살아있다. 그래서 대한전선 구리 가격 급등 모멘텀까지 받아가면서 두 마리 토끼 잡자 주셨습니다. 2만 원의 목표가입니다. 그러면 폭염 저희 다음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단답으로만 봤을 때 이 폭염 모멘텀 계적적 성수기잖아요. 관련주가. 여기서도 전선주가 주인공 된다고 보세요? 일단 폭염은 폭염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로 볼까요? 근데 이제 물론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전력 전선 관련 기업도 이제 움직이겠지만 계절성을 좀 띄고 본다면 저는 파스코라든지 신일전자 3월 달부터 좀 말씀드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쫓아가시기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만약 이제 폭염 관련주를 찾고 계시다면 저는 오히려 음식료 업종에서 찾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압박도 만약 관세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된다면 그걸 또 방어할 수 있는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고 또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 계절적인 성수기를 띠고 있는 기업 있죠? 빙그레. 저는 그래서 빙그레를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 파세코로 홈런을 치셨고 빙그레 긍정적으로 계속 봅니다. 지수호가 들어오고 있어서 잠깐 짚어드릴게요.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3,123선에서 0.3%가량 오를 것 같고요. 코스닥 0.2% 강보합권으로 785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주 본부장님 바로 폭염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음식료 쪽 힌트를 주신 김 본부장님 의견에 공감하세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종목 고르고 계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빙그레는 특히나 지금 한화 이글스가 너무 잘 나가서 또 빙그레 회장님이 김수영 회장 동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화가 이번에 좋은 성적 거두면 네. 63빌딩에서 폭주가 한번 더 터뜨리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쪽에서 프로모션을 좀 강하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빙과류 쪽 폭염 이런 거 보신다면 빙그레 네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화 팬이신 분들은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빙그레 지금 호가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1%의 상승, 두 분의 픽입니다. 91,800원까지. 그러니까 두 분 다 신고가는 아니죠. 연고점 넘어설 모멘텀이다. 네. 끄덕끄덕으로 답을 대신하셨어요. 빙그레 받아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증권주들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예상고가 잠깐 체크해보면 더 가네요. 미래에셋 증권이 5% 상승하고요. 신한지주 기업은행 같이 뒤따라갑니다. 분리과세 그 다음 분리과세,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모멘텀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간다면 이젠 챙겨요,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분리과세는 기대감인 거죠. 아직 이제 확정은 아니고 진행이 되려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조금은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증권주들은 만약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3,500 갈 거야, 4,000포인트 갈 거야 라고 하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따라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증권주들은 보유하고 계신 그 투자자분들의 현황에 맞게 지금 대응이 필요한데 저는 만약 수익권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그냥 더 들고 가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체크를 해보면 결국 기반이 되는 건 뭐냐면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주사 같은 것을 보실 때도 계열사들이 돈 잘 버는 지주사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 그게 조금 찾기가 어렵다면 금융주 아니면 증권주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주도주인데요. 지금 조방원이라는 측면에서 어제 돌아온
주도주 중에 방산입니다. 아까 구리 가격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호가에서 풍산이 5%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또 모회사 고민하면서 풍산 홀딩스도 같이 따라가요. 근데 보니까 방산이 지금 다 빨간불 들어오면서 LIG 넥스원도 5% 가깝게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다시금 비중 확대 시기다라고 보고 있던데 일부는 좀 챙겨야 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방산주 전략 세운다면 더 사도 되는 시기인가요? 일단 저는 실적은 잘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근데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조정은 단기적으로 많이 받은 건 맞잖아요, 자기가. 네, 또. 단기 조정을 활용을 해서 좀 약간 시세를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이거를 영원히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단기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격적인 부담을 완벽하게 소화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후로 좀 노려보시되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는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가 트럼프 입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답이 나올지 아예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의약품 관련해서 200% 관세 얘기도 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세가 나오는 쪽으로 단기적인 공략은 괜찮지만 이거를 또 너무나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기에는 가격 부담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을 추리면 어떤 거예요? 뭐 단기 반등 노릴 종목? 저는 오히려 지금 방산 쪽 본다면 역시나 현대로템 대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하락 나온 게 저는 오히려 좀 그동안 못 가졌던 분들에게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여전히 가격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노려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거래일 동안 좀 수급이 외국인 수급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최근 수주를 따냈고 그 다음까지 조금 시기가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 때문에 조심스러운 의견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주호 본부장님 긍정 의견 주셨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봤을 때 미국의 퀀텀 스케이프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이 뒤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시드도 보니까 충전해서 완충해서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에 대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테슬라도 중국 인도량 괜찮았다면서요. 이 질문 드릴 때마다 어렵네요. 김태성 본부장님, 2차 전지는 그럼 계속 지금 모아갈 때인지 바닥 잡을 수 있는 재료 될까요? 아침에 아마 투자뉴스 6 보신 분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드가 한 번 충전해서 약 1200km 간다고 일단 신기록을 좀 세웠는데 사실 근데 이게 판매량에 큰 어떤 중요도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기술력에 그렇죠. 있어서 이제 기술력에 대한 증명이 됐다. 발전은 확인을 하지만 그 기술력의 발전이 곧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조금은 확대 해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대신 한 가지 의미 있는 우리가 숫자를 봤지 않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한 AMPC를 다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 영업이익 14억 흑자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그들의 이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하지만 6분기 만에 흑자 기조로 돌아섰다는 것에 저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 안 좋습니다. 여전히 안 좋고 앞으로도 참 힘이 들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을 믿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 2차 전지도 기회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대신 종목을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저는 숫자가 노출이 돼서 우리가 보고 방향성을 좀 잡고 갈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만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은 숫자 확인을 하고 나서 이 숫자가 LG엔솔처럼 만약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LG엔솔만 또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관심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주호 본부장님 AD 테크놀로지 주셨어요. 네. 어제 삼성전자 어닝 쇼크 그리고 하이닉스의 랠리 그 안에서 어떤 시그널 보신 거예요?
어제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텼고 특히 AD 테크놀로지는 저는 이제 에이직 시장이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 2나노 수율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승부를 보지 못하면 결국엔 중국 기업에 따라잡힙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ARM과 함께 삼성전자와 함께 AI 칩 플랫폼 개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AD 테크놀로지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수율 개선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개되는 Z 플립 7에 들어가는 그 AP가 엑시노스라고 삼성 파운드에서 만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 잠깐 볼까요? 3,130선 도전에 들어가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최근에 지수의 움직임은 3,133선이 연고점이었었거든요. 오늘 3포인트 더 노력해 준다면 오늘에는 다시 한번 역사적 연고점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조방원 다시금 힘내주고 있고요. 조선주 어제 랠리 강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2%, 현대미포도 2%, 한화오션도 3%의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장에 영향받아가면서 2차 전지가 투심이 좀 개선되는데요. LG엔솔이 1%의 상승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까지 상승 움직임 함께 타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방산주들까지도 다 같이 반등 움직임 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주도주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 문 열겠습니다.